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또 이제 국대 주간 A매치 유럽 예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경기가 한 10개 정도 있네요. 좀 많은데 여러 뭐 기록들이나 기타 부가적인 요소들 같이 좀 찾아온 거 있으니까. 자, 첫 번째로 카자흐스탄 대 벨기에입니다. 저는 늘 벨기에를 좀 깎아내리던 사람이에요. 황금 세대에 이제 뭐 끝자락에 있다, 혹은 뭐 이미 지난 황금 세대의 뭐 그림자 속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조가 너무 약합니다. 북마케도니아, 웨일즈,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홈발밖에 없는 카자흐스탄이나 유럽 최약체 리히텐슈타인. 다른 애들도 지금은 뭐 썩 잘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벨기에가 지금 한 경기를 덜 했는데도 승점 1점이 앞서 있어요. 앞으로 2경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오늘 카자흐스탄 원정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벨기에가 윗급은 맞긴 맞아요. 옛날에 뭐 2019년에도 벨기에가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긴 바는 있었습니다. 이때면 그래도 전성기 시절인데 약간 아쉽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창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 추운데 경기가 열리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가 평균 뭐 0도에다가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6도라고 하더라고요. 딱 이제 경기가 펼쳐질 쯤에는 영하 3도니까 엄청 추운 셈입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8도라고 하고, 지금 벨기에는 날씨가 그렇게까지 엄청 춥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런 기후빨도 영향이 있긴 할 거다. 벨기에가 제대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카자흐스탄도 얘네들이, 제가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뭐 A매치 리스트들을 쭉 보는데 딱히 뭐 겨울에 A매치 때 카자흐스탄이 뭐 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부 다 제가 이제 홈에서 찾아본 건데 겨울에 A매치들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길래 둘 다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벨기에 1마에도 좀 깨름칙하고 배당도 구려가지고 그냥 언더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거든요. 벨기에 확실히 위급은 맞습니다만 이런 조건을도 그렇고 3.5면은 언더 같은 거 볼만하다 싶습니다. 물론 뭐 벨기에 승도 같이 보고요. 다음은 이제 키프로스 대 오스트리아입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유럽 티오표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원래 키프로스는 이런 페루제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막 이런 애들이랑 여기 같은 라인에 있었거든요. 제가 키프로스를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요즘에 유럽의 약소국 중에서 유의미하게 잘하는 애들이 키프로스랑 페루제도거든요. 얘네는 실제로 이번 예선부터는 그래도 순위 경쟁을 하는 축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같으면 그냥 밑바닥 깔아야 되는데, 오늘 상대하는 이제 오스트리아랑도 원정 가가지고 0대1로 잘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뭐 루마니아랑 보스니아 얘네한테는 홈에서 비기면서 또 증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오스트리아 얘네들도 산마리노를 뭐 10대0으로 부수면서 학살력을 보이는가 싶더니만은 바로 또 이제 루마니아 원정 가서 져버리고, 확실히 작년 유로 직전에 막 다크호스로 평가받던 그때 그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마리노한테 10점 뽑은 거를 제외를 하면은 5경기 동안 9득점 3실점, 득점력도 신통치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이게 키프로스가 예선 탈락이 확정돼가지고 의미가 크진 않지만은, 저 요즘에 기세로는 홈이라면은 이 프레임 같은 것들은 좀 볼만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역사상 맞대결로는 오스트리아가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이러긴 하는데 대부분 옛날 전적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홈에서도 1대0으로 겨우 이겼다. 키프로스의 버틴 능력이 더 돋보였다.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지아 대 스페인인데요. 저는 여기가 살짝 좀 천적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맞대결상으로는 2020년대에만 6번 만났는데 스페인이 6전 전승이고 원정 7대1 포함 마인 빈도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조지아가 전방에는 뭐 크바르첼리아나 뭐 미카오 타제 재능발로 뭐 번뜩이는 장면도 많이 만든다, 좋은 자원들이 몇몇 있는데 후방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뭐 골키퍼야 리버풀의 마마르다 슈빌리 같은 애들 나오지만은 걔는 원래 뭐 발렌시아였나? 거기서도 잘하던 놈이고, 이런 빌드업 작업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더욱이 스페인은 또 조직적인 전방 압박 아주 잘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옛날부터 거의 뭐 한 10년 15년 넘게 그런 것들이 스페인에 뭐 아주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에서 조지아가 스페인을 좀 어려워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더욱이 조지아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참산하는 경기들도 적지가 않았었고, 물론 스페인이 지금 뭐 페드리가 없는 거나 측면 자원이 모자라고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1만 정도는 원정이지만 해볼만 하다. 저는 여기는 천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스페인도 터키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리히텐슈타인 대 웨일즈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을 제가 매번 유럽 최약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쭉 대충 눈으로 보면은 당장 뭐 최근에도 많이 지고 있는 게 보이고, 얘네가 중간에 이렇게 홍콩을 이긴 적이 있지만은 사실 홍콩은 뭔가 A매치라고 하기도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냥 지금 공식전 52경기, 저는 홍콩을 포함하지 않았고요, 공식전 52경기째 7무 45패 무승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서 홈에서는 2무 22패, 원정에서는 5무 23패로 오히려 홈에서의 패배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연패가 엄청 긴 적도 있었네요. 무튼 최근에 7경기 동안 아예 뭐 득점도 못하다가 몬테네그로한테 한번 골을 넣어가지고
살짝 이러면은 뭔가 뭐 햄무 같은 거 노리기도 아쉬워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웨일즈 정도면은 저는 실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햄무 쪽으로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늘 이런 경기에는 배당을 많이 노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리echtenstein이 질 거다. 웨일즈가 최소한의 이런 면모만 보여준다면은 보니까 6월에는 또 이렇게 홈에서 3대0으로 이긴 적이 있던데 원정이라고 해도 이거보다 점수가 덜 날 거다? 그런 생각도 많이는 안 들어요. 뭐 한 3햄무? 4햄무?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저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튀르키예 대 불가리아입니다. 저는 요즘에 매번 불가리아는 깎아내리고 튀르키예는 젊은 공격진들이 많이 맡아나가지고 좀 화끈한 경기들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공격성도 강한 팀이고 어지간하면 2, 3마에는 잘해주는 팀이거든요. 딱 이제 이런 성격들과 맞물려서 젊은 공격진이 등장한 것도 참 좋고 지난번에 이제 불가리아 원정 갔을 때는 전반전에는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후반전에 또 많은 골들 터뜨려가지고 무난하게 또 마행까지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불가리아에는 이제 인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뭐 맨 밑바닥 전패이기도 하고 터키는 혹시라도 스페인이 자빠진다면은 득실차가 아직 많이 나긴 하지만은 추격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불가리아는 이제 뭐 모두의 맛집이 됐는데 저는 뭐 곧 죽어도 마헨을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싶네요. 이마에부터 시작인데 뭐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고 튀르키예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인데요. 보스니아 여기 뭐 조 2위지만은 막 루마니아랑 막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아직까지도. 이게 보스니아가 산마리노를 2번이나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첫 경기 그리고 루마니아와의 맞대결 때 원정을 잡은 게 컸었는데 최근에는 뭐 키프로스랑 비기거나 오스트리아한테 뭐 잡히면서 오락가락이 여전히 심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보스니아도 재건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얘네들이 뭐 저번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여준 것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꽤나 지금 현재 높은 순위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루마니아가 이 자리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루마니아는 직전 오스트리아를 홈에서 잡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원정이어도 루마니아가 프레임 받았으면 프레임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경기 같다. 보스니아를 보는 시각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네요. 루마니아 1프레임 정도만 얌전히 볼게요. 다음 덴마크 대 벨로루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벨로루시 홈일 때 중립구장에서도 덴마크가 6대0으로 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덴마크의 홈이잖아요. 덴마크의 홈바는 또 알아주는 곳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쭉 보니까 덴마크의 홈들만 쭉 볼게요. 중간에 이제 스페인한테 한번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일단은 뭐 잘 진 적이 없었고요. 중간에 이런 뭐 유로 대회라든지 카타르에서 열린 경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순수하게 덴마크의 홈인 것만 보면은 크로아티아한테 졌던 거 이후로 중간에 스페인한테만 딱 한 번 지고 16승 2무 1패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거기 또 상대는 이제 벨로루시 흘레베 은퇴 이후로는 뭐 경쟁력이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덴마크를 충분히 좋게 봐도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리스랑 스코틀랜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자빠지면은 이 경기로 뭐 진출을 확정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힘을 많이 빼지는 않을 거다.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같은 승점이니까. 저는 덴마크에 기본적으로 뭐 한 2, 3점 차 이상 가져갈 만한 경기로 보입니다. 사실 덴마크도 믿고 있으면 약간 학살을 좀 못하는 팀이긴 하지만 최소한 뭐 비기는 그림은 없다고 봐야 되고 저는 3마인부터 보는 게 옳다고 보고요. 기준점도 뭐 3.5던데 그게 오바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오즈들도 더 대승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매치다. 제가 벨로루시는 예전에 한번 이제 04년생 골키퍼 한번 칭찬한 거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뭐 긍정적인 장면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저라면 배당을 원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4햄무? 그 정도만 그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3마인부터 시작을 하겠다. 대승 가능성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조에서 만약에 또 오늘 그리스가 홈인데 스코틀랜드의 발목을 잡아준다. 그러면 덴마크가 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부터 엄청 티격태격했거든요. 2025년에만 지금 이제 네 번째 만남인 셈입니다. 10월달에는 스코틀랜드가 이겨가지고 최근은 뭐 한 2승 1패 정도로 괜찮아요. 약 우세다. 이제 9월달부터는 그리스가 제자리로 조금 돌아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그리스를 많이 칭찬을 하면서 얘네가 잉글랜드 잡은 것도 저는 뭐 그때도 프렌을 봤을 정도로 요즘에 그리스를 많이 올려쳤는데 최근에는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멤버상으로도 수비가 조금 약해서 대량 실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3실점가량 했네요. 반면 스코틀랜드는 뭐 똥주승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는 잘 비비거나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스코틀랜드가 원정이어도 맥없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1프렌을 보는 게 오히려 나아 보여요. 그리스를 뭔가 정배로 가져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고 차라리 스코틀랜드 프렌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슬로베니아 대 코소보인데요. 사실 뭐 슬로베니아 이제 좀 수비나 중원 쪽에 로브리치나 비올, 당연히 뭐 오블락 골키퍼도 있고 수비적인 자원들은 꽤나 많지만 전방 쪽에는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직접 맞대결도 그렇고 슬로베니아에 뭐 약간의 우세가 있긴 하겠지만은
무승부 보기도 괜찮아요. 여러분 코소보에는 뭐 무리키 같은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도 있고 제그로바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패스 한방 같은 거 있고요. 사실 여기저기 이제 스위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코소보가 유리한 그런 고지에 있고 슬로베니아도 이 경기를 잡은 이후에 최대 뭐 플레이오프 노리는 정도잖아요. 이미 뭐 2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 스위스를 따라잡는 거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 끼케야 이제 코소보의 자리를 노리는 정도여서 또 이제 코소보가 최종전이 스위스거든요. 슬로베니아는 반드시 이 경기를 잡아야지만이 코소보와 자리를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냥 얘네들의 뭐 득실 같은 것만 봐도 직전 경기 때도 정말 재미없는 무승부가 있었는데 고베당이나 뭐 무승부나 슬로베니아 햄무 여기다 뭐 언더 같은 거 좀 저득점 양상을 안 볼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또 같은 주에 이제 스위스 대 스웨덴입니다. 메이저 대회 단골 손님이 스위스가 이 주에서 좀 1위 달리고 있고 스웨덴은 이제 지난 10월 달에 그때 이제 윤달 토마손 감독을 경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레이언 포터 감독을 앉혔습니다. 옛날에 또 이제 스웨덴 리그를 감독했던 적도 있는 분이죠. 스웨덴에 매번 이렇게 좀 젊은 공격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칭찬을 했지만은 지금 뭐 이삭도 정상 상태가 아니고 요케레스는 이번에 부상으로 소집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젊고 빠른 공격진 이런 것들을 써먹기도 어려운 형국이죠. 쿨루스키도 누워있은 지 오래됐으니까. 여기다 후방에도 뭐 히엠이나 홀름 이런 애들이 있지만은 빅네임은 아니고 실점도 좀 많았습니다 얘네들이. 매번 이제 스웨덴을 보면서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코소보한테만 홈이나 원정 2번 진 거 참 치명타입니다. 스웨덴은 이미 월드컵 못 가고 이게 스위스가 요즘에 참 잘해오다가 직전 경기 슬로베니아한테 그냥 비겨가지고 약간 자빠진 게 아쉽지만은 최근 폼으로는 확연하게 격차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스위스도 배당이 생각보다 좋아서 뭐 스위스 승도 충분히 괜찮고 스웨덴 꼬라지 보면 1마인도 노려는 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다 마침 또 오바 같은 것까지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도 언더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가지 기록들과 함께 언더오버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대부분 보니까 뭐 헨슨 같은 거 보거나 이래야 될 경기가 많은 것 같은데 글쎄 이번 유럽 주간이 뭔가 헨슨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봐도 좀 격차가 심해 보이는 매치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이것저것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내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